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따뜻한 사연이 왔는지 사연자분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버팔로시에 살고 있는 앨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고속버스에서 만난 한국인들 덕분에 제 목숨은 물론 어린 딸의 목숨까지 살 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그 한국분들이 없었다면 고속버스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원래 저는 토론토에 살던 캐나다 사람인데 8년 전 부모님이 집에서 저를 쫓아내셨었죠. 제가 당시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신 분들이라 제 임신 사실을 받아들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제 남자친구였던 사람도 어딘가로 내쫓아져서 지금 소식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도 친하게 지냈던 친척이 있는 뉴욕 버팔로시에서 터를 잡고 혼자 딸을 출산해 7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7년이란 시간 동안 부모님은 그래도 저와 제 아이가 안쓰러우셨는지 제 계좌에 조금씩 양육비를 보내주신 덕에 저와 제 딸은 다행히 그동안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저를 용서한 것 같지만 저는 큰 죄를 지은 것만 같아 도저히 부모님을 볼 낯이 없었죠. 그리고 못 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직접 보러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직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게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가야겠다 하다가 또 못 가고 그렇게 자꾸 미뤄지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어머니가 저를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꼭 보고 싶으시다고 전화하셨어요. 이번에는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딸과 함께 부모님을 뵙기 위해 터미널로 가서 토론토행 버스를 탔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스 기사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매서운 북극 기류로 인해 현재 미국 동부와 캐나다 전역에 폭설과 강풍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절대 자제하시고 비상시에는 911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폭설특보에 조금 무섭긴 했지만 설마 이 무거운 고속버스가 멈추겠어 하는 생각을 하며 만약 못 가는 거면 버스가 안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단 차 안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경보가 들릴 때까지만 해도 밖에는 눈이 조금씩 내리긴 했지만 아직은 이동하기엔 괜찮은 날씨였었거든요. 그렇게 버스가 한참을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점점 눈발이 거세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강력한 눈발이 버스차 앞유리를 들이받았고 한적한 도로에는 금세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눈발이 정말 순식간에 거세진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안전 때문에 일단 갓길에 정차하겠다고 선언한 뒤 제 시간에 도착 못할 것 같다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웅성웅성하더니 각자 전화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제 불안감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마침 저한테도 부모님이 아직 출발 안 했기를 바란다며 전화를 해왔어요. 일단 저는 몰아드릴 말씀이 없어서 잘 가고 있다고 얼버무렸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 폭설이 끝나면 출발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하루가 넘도록 눈이 계속 오자 운전기사는 이곳에서 아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라면서 히터를 틀어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승객들 중 한 명이 일어나 외쳤죠.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들 셈입니까? 히터는 절대로 틀지 마세요. 아시아 분이셨는데 일어나서는 운전기사한테 다가가 대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안내방송을 했죠. 지금 히터를 틀면 눈 때문에 일산화탄소 등의 매연이 차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당장 응급 차량을 부르고 최대한 따뜻하게 껴입어서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히터를 틀 수 없으니 추위를 막을 옷을 껴입어야 하는데 모두들 자기 짐을 차 아래 짐칸에다 넣고 타고 있어서 짐을 가지러 밖에 누군가 나가야만 했죠. 그런데 방금 안내방송을 대신 해주신 분과 그 옆에 같은 아시아 남성분들이 짐칸에서 가방을 꺼내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남자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함께 손잡고 짐칸 문을 열자고 했죠. 버스 문을 살짝 열자 엄청난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고 자원하신 분들은 장갑을 낀 손으로 눈을 퍼서 짐칸 손잡이를 찾아내셨죠. 짐칸 손잡이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여행 가방을 모두 꺼냈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저를 포함한 모든 여자분들도 짐을 꺼내고 나르는데 동참했어요. 운전기사를 포함한 모든 남자분들은 오들오들 떨면서
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여자들이 옷과 담요 그리고 먹을 것들을 가방에서 꺼냈죠. 다행히 겨울철이라 가방 안에 담요와 핫팩 그리고 달콤한 간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 조금씩 간식들을 나눠 먹고 응급 차량을 기다리면서 옹기종기 최대한부터 정신을 잃지 않도록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아까 처음 히터 트는 걸 막은 남자분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이분 말고도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시아 사람들 모두 한국 분들이셨고 토론토에 사는 친척분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버스에 탄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버스에 탄 것이었죠.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 차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추워서 정신을 잃거나 무심코 히터를 틀어버려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옷과 담요를 밖에서 구해오지 않았다면 히터 없이 하루 반나절을 버텨야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분들은 저희가 살아남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눈발이 살짝 약해진 상황에서 버스가 살짝 기우뚱하더니 뒤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아마도 약간 경사진 도로에서 정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를 빨리 알아챈 한국 분들은 빨리 나가서 버스를 밀어야 한다며 남자고 여자고 모두 일으켜 세웠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살짝 기우뚱하면서 뒤로 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모두가 놀라서 버스에 달라붙었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했었죠. 아무튼 저희는 뒤쪽에 쌓인 눈을 손으로 퍽퍽 치우고 신호에 맞춰 버스를 온 힘을 다해 밀고 또 밀었습니다. 힘을 합치니까 그 무거운 버스가 앞으로 밀리고 마침내 평평한 곳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정신이 없었는데 그렇게 버스 안에 들어와서 보니 왠지 모를 동질감이 생기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모두에게 고맙기도 하고 다양하게 복합적인 감정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런 가혹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본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발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그제서야 응급 차량이 저희를 구출하러 왔죠. 저도 그때는 왜 이제야 도착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응급대원분들도 최선을 다하셨던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구조 요청이 이곳저곳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온 데다가 초반에 폭설이 가장 심한 상황에 구조하러 나가셨다가 오히려 갇혀버린 응급대원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도 모르고 늦게 온다며 불만을 내세우다니 너무 창피했어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제 자신이 정말 못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무료로 버스편을 배정받아 토론토에 도착해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라 너무 반갑기도 했고 사실 어쩌면 다시는 못 봤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고 지금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는 저를 용서하신다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린 제 딸을 보고며 꼭 안아주고 너무 보고 싶었다며 지난날 자신들을 용서해달라 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님과 따뜻한 며칠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제 일상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다는 걸 하루하루 깨달으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현장에 한국 분들이 안 계셨다면 이곳에 저는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그 한국 분들을 다시 만나 그때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분들이 타지 않은 다른 버스를 탔다면 저와 제 딸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저는 한국 분 중 한 분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부모님 댁에 들른 후 감사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언젠가는 꼭 만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된다면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크게 신세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 주시기만을 바란다면서요.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인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디 뉴스에 한국에 대한 기사라도 나면 한 번 더 보고 주위에 한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저도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요. 이런 한국 분들 덕에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처럼 이런 따뜻한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앨런님의 따뜻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딜 가나 희망을 전하는 작은 거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세상이 좀 더 살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앨런님의 이야기 덕분에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항상 따뜻한 마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